안녕하세요. 제주 킴스입니다. 오늘도 밭에 일하고 이제 오늘 일이 있어서 일찍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건 농기계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귀농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내지는 이제 농사를 처음 지으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농사가 주업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께는 아마 저랑 같은 상황이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아는 형님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주 한잔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였고, 이제 농기계를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농기계 있는데 좀 새로운 게 나왔다고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왈가불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번 이상 한 달에 10번 이상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 사용한다면 그거는 임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 이상 사용한다면 진짜 그 밭에는 정말 필요한 기계입니다. 매일매일 돌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예초기가 세대거든요. 예초기가 세대인데, 세대인 이유는 일단 저는 이제 잡초 제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5일 정도, 18일 정도는 거의 예초기를 돌립니다. 근데 한 대가 망가지면 한 대를 써야 되고, 한 대는 줄 예초기고 한 대는 날 예초기입니다. 날을 달아놨죠. 자르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그건 필요해서 세대 해가지고 120만원 주고 제가 산 거죠. 왜냐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2대 정도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감귤과수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파쇄기, 운반기, 이런 게 1년에 10번 이하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쇄기 같은 게 1년에 봄철 파쇄 전정할 때 거의 한 번씩 밖에 안 쓰죠. 그리고 쓸데없는 나무 잘랐을 때 한 번 정도 쓰고,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운반기는 1년에 한 열흘,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씁니다. 언제? 퇴비 한번 이제 아침에 새벽에 봄에 봄 비료 줄 때, 그때 좀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때 수확을 할 때, 예, 밭이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들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운반기를 쓰게 됩니다. 그때 외에는 운반기를 쓸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귀농하시거나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농기계를 많이 보면서 아마 나도 하나 있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농기계라는 게 솔직히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한 달에 10번 정도 쓴다면 정말 나한테는 주된 농기계니까 사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 번 정도는 내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과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는 농기계 가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정도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주 쓰는 농기계라면 아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요즘은 이제 농협 거래하시고 하니까 농협이나 아니면 이 시골에는 농사 짓는 땅을 갖고 있는 쪽에는 농협 다 있을 거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도 있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마
농기계를 가지고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임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빌리지 말고 돈을 주고 임대를 하세요. 1년에 뭐 한두 번 쓰는 거라면. 꼭 굳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사다가 내 창고에다 쟁겨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계는 안 쓰면 망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써도 소모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경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제가 아시는, 저희 옆에 밭 사장님은, 저희는 6,000평이지만 저희 옆에 밭 사장님은 10,000평이에요, 10,000평. 10,000평이니까 파색이나 이런 것도 1년에 뭐 대여섯 번 쓰지만은 그래도 많아요, 파색 전정을 하면.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도 많아가지고 매번 파쇄기도 돌리고 하시는 분이니까 파쇄기 사야죠. 그리고 10,000평이면 수익이 그만큼 나니까. 근데 뭐 2,000평 와 이런 거에서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보통 인터넷에 수익 공개하시는 분 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농사 지으면 수익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은 진짜로 자기 본인의 그 저거는 안 하잖아요. 인건비는. 나는 매일매일 쓰는데 보통 인건비 7, 8만원 준다 그래도 매일매일 일하니까 한 달에 못해도 200만원은 하겠죠. 30일로 잡아도. 200만원씩 한 1년이면 10달만 일해도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수익에서 2천은 빼야죠. 그건 내 인건비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기계가 큰 힘을 발휘하고 또 크게 쓰이는 건 알겠지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임대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농사 지으면서 약간 들뜬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긴장된 마음이 있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덥석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건, 솔직히 저희 어제 만난 형님도 2,500평 감귤 한라봉을 한꺼번에 하는데 2,500평 밭에 수익이 그만큼 나지도 않는데, 농기계는 필요한 거는 다 사요. 필요한 거는.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저도 많이 아껴 쓰는 편이거든요. 농사를 제가 지어서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